오늘의 엑스파일은 1993년에 제작된 시즌1 중에서 깊은 숲속의 미스터리와 외계인 관련 미스터리, 그리고 영생에 대한 미스터리 에피를 모아 소개해드립니다. 한적한 숲길을 달리는 자동차.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나고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멈춰서는데요. 여보, 이 손전등 좀 들고 있어야겠네. 갑자기 남편이 숲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여보! 남편은 그대로 실종되고 경찰이 수색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다가 다리를 뜯어먹었어. 끔찍하게 훼손된 사체가 발견되고 경찰들은 일제히 범인을 쫓아 이동하는데 저 안에 있어. 말보다 더 큰 것 같아. 이쪽으로 온다. 동굴 안에 있던 범인은 그대로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46년 뒤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요. 무슨 일인데? 어제 뉴저지의 숲에서 시체가 발견됐는데 팔 한쪽과 어깨가 없어진 시체예요. 뜯어먹힌 자국이 틀림없다는군요. 그것도 사람이. 뉴저지 악마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숲에서 튀어나와 자동차를 기습하는 괴물을 얘기하는 거죠? 1947년 숲속에서 아빠가 끌려가는 것을 가족들이 봤다. 멀더는 도시 괴담처럼 널리 퍼진 뉴저지 괴물이 범인일 거라 예측하는데요. 부검 결과 그 인간의 대장 안에서 인간의 살과 뼈가 나왔다. 그건 꾸며낸 얘기예요. 동화요. 사실은 뉴저지에서도 그런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인간인지 동물인지 몰라도 있기는 분명히 있어요. 두 사람은 사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동물은 아니에요. 턱 아래쪽에 이빨 자국을 보세요. 인간이에요. 물어뜯은 자국으로 봐서 체격이 큰 남자의 집 같아요. 이 사건은 톰슨 형사가 맡고 있어요. FBI가 이 사건에 관여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공식적인 수사를 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냥 나가주십시오. 서로 협조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반대죠. 수사하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만 호텔로 돌아가는 게 어때요? 나이트클럽 시원해보고 슬롯머신도 해보고. 난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돼요. 6시 반에 내 대자의 생일 파티가 있어요.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멀더는 이곳에 남아 조사를 이어가기로 하고 스컬리 혼자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 시신을 발견했던 산림관리원을 찾은 멀더. 얼굴이 바위에 눌려 있었죠. 비설자는 불안거린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근처에 자주 옵니까? 대부분은 무서워서 안 오죠. 당신은 어때요? 4년 전쯤 일입니다만 자작나무 가지 사이로 체격이 큰 어른 남자 한 명을 보았습니다. 뭔지 몰라도 분명히 인간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먹다 버린 토끼도 있었는데 이빨 자국은 사람 이빨 같았어요. 경고해드립니다만 총도 없이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는 갤럭시 호텔에 투숙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연락을 해주십시오. 뭐야, 여기가 어디야? 괜찮아. 왜 그러니? 한편 워싱턴으로 돌아와 친구 아들의 생일 파티를 돕는 스컬리. 난 정말이지 이런 일은 못할 것 같아. 너야 FBI 아카데미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같이 근무한다는 남자는 어떠니? 멀더? 귀여운 남자라고 했잖아. 자기 일에 너무 집착해. 멀더가 한 집착하긴 하죠. 안녕하십니까. 누구시죠? 로비입니다. 스코티 아빠죠. 한 아이의 아빠가 찾아오는데요. 이혼했어. 집착왕 멀더는 사망한 인물이 머물던 노숙자 거리를 찾았는데요. 누가 로저 크로켓을 본 사람 없어요? 이틀 전에 살해됐습니다. 그 사람은 왜 찾아요? 그 사람 죽은 거 알고 있어요? 네, 누구 짓인지도 알고 있습니까? 날 따라오십시오. 좋아요. 자신이 머무는 곳을 뒤지던 남자는 로저가 가지고 있던 그림 한 장을 보여줍니다. 이게 로저를 죽인 범인이란 건데요. 나도 봤어요. 어디서? 여기서요. 겁이 나서 숨었어요. 또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봤습니다. 갤럭시 호텔이라고 압니까? 756호요. 멀더는 노숙자에게 호텔을 넘겨주고 범인의 출현을 기다리기로 하는데요. 밤이 되자 누군가 나타납니다.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나타나는데 지붕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오늘 밤은 따뜻한 데서 자게 해줄 테니 빨리 추적해요. 차에 타라. 저 지붕 경찰의 오해로 멀더는 끌려갑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 뒷골목의 거린들이 당신한테 그 괴한의 정체를 자세히 설명했다던데 기가 막히는군요. 어째서 기습수색을 안 하는 겁니까? 식인종이든 고릴라든 알 바 없습니다. 내 의무는 오직 시민 보호뿐이요. 그게 당신의 의무예요? 당신은 이 도시의 도박장들이 영업에 지장받을까 봐 두려운 거죠. 난 봤어요. 이 지역 허풍쟁이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것 같군요. 사냥을 하고 싶으면 아프리카로 가십시오. 스컬리 요원, 멀더 요원요 3번. 어디 있어요? 당신과 헤어진 그 근처예요. 멀더 거기 어디예요? 보호소예요? 스컬리의 도움으로 풀려난 멀더. 지붕 위에서 그렇게 빨리 도망칠 수는 없어요. 음식을 찾으러 나왔겠죠. 그래요. 산림 감시원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킁킁거리는 것까지도. 당신이 뭔가를 봤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다 믿을 순 없어요. 난 7시 반까지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돼요. 또 생일 파티입니까? 아니요. 데이트가 있어요. 그 남자를 만나보기로 했나 보네요. 취소할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들은 멸종과 파괴를 통하여 두 사람은 고고학자를 찾아가는데요. 생존을 위해서 다른 종족을 죽이기도 했고요. 인간은 가장 위에 있는 먹이사슬이에요. 하지만 인간들 위해 또 다른 먹이사슬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처음에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동물적 감각이 발달한 돌연변이로 변화했다든지 식인종 괴물로 변한 종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가 고도로 발달된 현대 도시의 외곽지대인 뉴저지 숲속에 그런 종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세계적인 발견이 될 겁니다. 멀더의 추리는 인간의 문명을 벗어나 따로 진화해온 어떤 종족이 이번 사건을 벌였다 이건데요. 같은 시각 스컬리는 데이트 중. 자식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렇다고들 하더군요. 지금 맡고 계신 사건이 뭔지 물어봐도 됩니까? 데이트가 순탄치는 않은데요. 멀더입니다. 멀더요. 오늘 숲속에서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두께에서 발견된 이빨 자국에 딱 맞는 이빨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멀더? 데이트 방에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찾는 야수인간은 남자가 아닐지도 몰라요. 다음날 다시 뉴저지를 찾았는데 본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기록엔 없어요. 산림 감시원이 말했던 시체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는군요. 그게 여성이란 말이요? 발견된 시체는 남성입니다. 한 쌍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괴물을 생포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아래층에서부터 한층 마취 총을 챙겨 멀더가 노숙했던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 방치된 폐건물 안에 뉴저지 괴물이 있을 거라 생각한 건데요. 산림경비원이 여기는 왜 왔지? 그 시각 산림 감시원의 차가 경찰의 감시망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리 좀 와보세요. 이거 피입니다. 이를 끌고 와서 살해한 것 같습니다. 그 괴물이 하는 일은 먹을 것을 찾는 것뿐일까요? 쇼핑하러 다니는지도 모르죠. 800만 년 전에는 같은 조상이었다면 우리와 비슷하겠지. 우린 인구가 너무 많아서 서로를 죽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멀더고 FBI입니다. 그 사람. 경찰이 무장을 하고 나타났네요. 그럼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난 고고학 교수입니다. 저와 그냥 네 건물 안에 있다. 앤드루 2층을 확인하라. 2층으로 올라가. 자, 이쪽으로. 그런데 그때 원시인 발견. 스컬리도 경찰에 쫓겨 이동합니다. 이 여자가 뉴저지 괴물인 걸까요? 멀더? 스컬리가 나타나 위험을 벗어나는데요. 멀더 다쳤군요. 난 괴를 봤어요. 당신 폐를 꺼내려고 했어요. 날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덤벼들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 사건을 우리가 맡겠다고 본부에 긴급 요청을 해야 되겠어요. 멀더요. 건물 안에서 그 여자를 발견했다. 자, 갑시다. 주변을 완전히 봉쇄하라. 생포해야 됩니다.
벌거벗은 여자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어요. 맨발로 숲속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 숲은 내가 알아요. 그 여자가 숨으려면 바위 밑으로 갈 겁니다. 멀더와 스컬리도 따로 이동하는데요. 저기 있어요. 홀딱 벗은 몸으로 숲을 누비는 여자. 명중시킬 수 있어요? 쏴보죠. 잡았어. 명중이라고. 저것 봐. 저기. 내 팔을 뜯으려고 했어.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가보니 여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왜 여자를 죽였습니까? 미친 개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이유요. 그 여자의 위장에서 사람의 뼈 조각 일부가 발견됐어요. 부검에 참여한 다이아몬드 박사의 얘기로는 선사시대 원시인으로 단정할 근거가 전혀 없대요. 자녀가 있을지 모르겠군. 여자의 자궁을 검시한 결과 출산한 흔적이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남자가 죽자 여자가 식량을 구하려고 나왔을 겁니다. 박물관에서 고대 생물학자와 만나기로 했어요. 그 사람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잠깐만요. 당신 전화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로비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괜찮은 연극 공연표가 2장 남았어요. 엘레나한테 전화해서 우리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자동차 신청 좀 해줘요, 플랜. 누구 전화였습니까? 남자요? 오늘도 저녁 식사 같이 해요? 안 하기로 했어요. 별로였군요.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따라 박물관에 가려고요. 사생활을 즐기지 않고요. 자꾸 그러면 그 야수 여자처럼 핥혀버릴 거예요. 얼마 후 뉴저지의 숲. 뭔가 움직인 게 보였어요. 저쪽이에요. 뉴저지의 악마 얘기를 들어본 적 있니? 끝나지 않은 미스터리가 보여지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한 호수에서 밤을 보내던 캠핑카 안. 갑자기 캠핑카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밖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놀래가 없어졌어요. 루비! 과연 루비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사할 사건은 아닌 것처럼. 이 사건을 맡은 FBI 엑스파일 부서. 1967년 8월에 4번이나 목격됐는데 멀더 요원은 UFO 발견의 옛 기록들을 브리핑하는데요. 엄청난 방사능을 발사한 그 물체입니다. 조종사가 찍은 사진이에요? 아니, 걸스카우트 대원 한 명이 찍은 거예요. 공군에서는 돌풍 속에서 기상 관측기구를 봤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그날은 700마일 이내에 관측기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960년대에 UFO를 목격했던 인물의 이름이 도린 맥컬리스터, 다린 바로 그 다린 모리스. 이번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었습니다. 다린 모리스 부인이죠? 캠핑카에서 딸이 실종된 그 가족이었죠. 난 정말 뜻밖이군요. 쟤는 케빈이에요. 케빈? 사라진 루비의 동생 케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이혼하신 후로 양육 문제로 싸운 적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1967년 여름 걸스카우트 행사 때죠.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기상관측 비행기의 조종사도 그것을 봤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들이 우리 애를 데려간 게 틀림없죠. 그날 밤에 케빈도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셨죠. 그 앤 자고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못 봤어요. 케빈?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악몽을 꾼다면서. 네, 그래요. 어떤 꿈인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싫어요. 뭘 하고 있네? 내가 좀 봐도 되겠어? 케빈은 TV를 보며 뭔가를 계속 적고 있었는데요. 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TV에서? 케빈이 적은 숫자들을 조사해보는 멀더. 하여튼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는데. 단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납치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체도 발견되지 않는 점을 봐서는 도망쳤다고 생각하는군요. 네. 루비의 엄마가 봤다는 그 빛은 뭡니까? 그 여자의 진술은 아예 무실했군요.
난 그 여자 얘기를 믿지 않아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지역 경찰을 만나고 왔는데 누군가 쪽지를 남겨뒀습니다. 소녀를 따라가는 두 사람. 루비를 찾고 계시는 거죠? 루비의 친구인가 보지? 몇 번 만나기는 했어요. 루비가 실종되던 날 밤에도? 그날 밤 그렉과 만나기로 했어요. 그렉이 누군데? 남자친구예요. 루비가 임신했거든. 도망치려고 했어요. 루비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렉은 만날 때마다 술만 마셨어요. 펜실베니아 술집에서요. 소녀는 사라지고 두 사람은 소녀가 말한 술집을 찾아가는데요. 실례합니다. 그렉 랜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 녀석 사건은 해고됐다고 전해주시고. UFO 문신이네요. 그 문신 멋있군요. 설마 비행 접시가 있다는 걸 믿진 않겠죠? 당신 안 믿는단 말이야? 아, 예. 당신 혹시 오코바지 호수에 가본 적 있어? 거기서 뭔가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한밤중에 햇볕에 타서 이렇게 됐어요. 스컬리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멀던 어디 있어? 케빈이 쓴 숫자들을 확인하고 출동한 요원들이었습니다. 어디서 만난지만 얘기. 난 우리 부서의 직속상관 외에는 누구한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이건 국방위성통신문이야. 암호로 된 1급 비밀통신이야. 좋아요. 내가 알아내는 대로 연락해드리죠. 됐다. 안전기획부 요원이에요. 그 소년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위험이 있다고 본 거예요. 케빈이 그런 1급 비밀을 어떻게 알아냈죠? 요원들은 케빈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하고 케빈과 엄마를 데려갑니다. 같이 가자. 엄마! 어서 차에 타세요. 괜찮아, 케빈. 이 암호문을 빨리 해독시에 넘겨. 케빈이 적은 암호를 찾은 요원들은 돌아가고 주변을 살피던 멀더의 눈에 캠핑카가 보입니다. 올라가 확인해보니 시커먼 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오늘 오후에는 그 소녀를 석방시켜줄 거예요. 그럼 일자와 영자는 엉터리 암호란 말이에요? 그 반대예요. 그 숫자를 해독한 결과 놀라운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다빈치의 우주인이에요. DNA 이중 구조식. 저건 브랜덴부르크 협주곡이에요. TV 채널을 돌려가면서 보는 것 같은데요. 케빈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적었던 걸까요? 머리스빈? 당신들하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머리스빈,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아드님이 뭔가를 보았습니다. 내 곁에 오지 말고 우리 애한테도 접근하지 마세요. 멀더에게 실망한 엄마는 차갑게 돌변하지만 괜찮아. 이제 돌아가자. 멀더는 수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열쇠는 그 소년이 쥐고 있어요. 루비를 찾을 열쇠. 그 소년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숫자로 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연결고리. 그들이 루비를 납치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케빈을 통해서 연락을 한 겁니다. 하지만 외계인들이 루비를 납치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코바지 호수로 가보는 겁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호수에 도착한 두 사람. 바로 여기에요. 저 수목 한계선을 봤죠? 불에 타서 시커멓게 됐어요. 번개였을지도 모르죠. 모래가 몇 도에서 응고돼 유리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섭씨 2500도예요. 모래를 유리로 만들 만큼 뜨거운 열이 있었어요. 저 나무의 그을음과 트레일러에 지붕이 탄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늑대를 쫓는 멀더. 숲속에서 수상한 돌무더기를 발견합니다.
뭐예요? 무덤이에요. 멀더, 사건 현장을 훼손하지 말아요. 관둬요. 루비의 묘지라면 알아봐야 돼요. 무덤의 주인은 루비가 아닌 웬 남자였는데요. 이살자는 그레그 랜달입니다. 루비의 남자친구. 남자의 지갑에서 단서가 발견됐고 필적을 추적한 경찰은 그 여자 글씨예요. 도서관에서 만난 그 여자. 닥터 발러는 내 친구입니다. 우리 애를 받아준 의사예요. 용의자를 잡아옵니다. 그날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 다 알아. 8월 7일 오후에 팔러 박사와 약속한 것도 알고 있고 임신한 건 루비가 아니고 테사 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위증죄가 추가된다는 걸 명심해. 난 그날 밤에 호수 근처에도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소녀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루비에 대한 거짓 진술을 했던 건데요. 그렉과 루비가 나타나자 그렉을 먼저 죽였어. 그렇지? 아니에요. 살그머니 뒤로 접근해서 그렉의 등을 쐈어. 빡! 그 다음엔 루비를 쏴버렸지. 빡! 루비는 안 죽였어요. 루비 시체는 어디에 묻었어? 난 몰라요. 네가 묻어놓고도 모른다니 말이나 돼? 루비는 그날 밤 거기 없었다고요. 거기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지? 넌 호수 근처에도 안 갔다면서. 멀더의 함정에 딱 걸렸네요. 멀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케빈을 만나보려고요. 머리수비?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케빈이 새롭게 남긴 아무들만 가득했는데요. 난 2층에 올라가고 있어요. 2층에 올라가 암호들을 살펴보니 세상에. 봐요. 루비요. 그 여자예요. 사라진 루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멀더는 직감이 이끄는 대로 호수를 찾아갑니다. 스컬리? 캠핑카를 발견하는데요. 다린! 저 앞에 차가 있어요. 케빈의 엄마가 쓰러져 있습니다. 괜찮아? 케빈은 어디 있어요? 저 혼자 저쪽으로 가봐요. 수상해 보이는 빛을 향해 다가가는 케빈. 괜찮니? 누나가 왔어요. 케빈, 누나는 여기 없어. 누나를 기다리는 네 마음 잘 안다. 나도 그랬어. 누나! 혼수 상태지만 분명히 살아있어요. 케빈의 말이 맞았네요. 머리에 상처도 없고 마취나 전기 충격 같은 흔적도 일체 없어요. 혹시 세포수가 감소됐다든가 글루코코티코이드가 나왔다든가는 그런 기록은 없었습니까? 2가지 다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무중력 상태가 연장되는 징조입니다. 우주 비행사들한테서 그런 증세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다행히 루비는 의식을 찾았는데요. 안녕, 루비. 그동안 어디 있었니?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루비, 넌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잠깐 밖으로 나가서 얘기할까요? 이번 일은 이대로 덮어두는 것이 가장 좋겠어. 자신이 겪었던 일을 딸에게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던 엄마는 루비의 일을 그대로 묻기로 하고 우리 딸은 돌아왔어요. 이제 다 해결됐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 진실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했는데 내 딸마저 똑같은 길을 걷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루비가 그동안 오토바이족과 어울려 다녔어. 미안해요. 결국 엑스파일 팀은 수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보입니까? 목소리만 들립니다. 사실 멀더에게는 루비처럼 갑자기 사라진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난 도울 수가 없어요. 멀더는 이 괴로운 기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누구도 너의 여동생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믿습니까? 믿고 싶어요. 야심한 밤의 교도소.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한 수감자가 소리를 따라 이동하는데요. 병동으로 돌아가. 바넷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친구 바넷은 더 이상 손 쓸 수 없게 됐어. 방금 비명소리 들었는데요. 존 바넷은 죽었다고 했잖아. 의사는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죽었다며 남자를 내쫓습니다. 그런데 동료의 눈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보석상 강도 사건에 엑스파일 팀이 출동했습니다. 리지. 멀더. 리지 포티어. 안녕하세요. 원천 강도가 판매 여사원의 핸드백을 뺏고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 자네 마음이 편하겠는가? 사건을 맡은 옛 동료가 증거 하나를 건네는데요. 백인 남성의 키는 약 180, 스키 마스크를 썼고. 이것 봐, 레지, 그건 바넷이야. 멀더가 예전에 맡았던 사건의 범인과 같은 인물로 추정되는 증거. 바넷은 여러 차례 무장 강도 짓을 하고 귀신처럼 사라져버렸죠. 그때부터 쪽지를 남겨놨어요. 여우는 닭장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영영 못 잡았어요? 아니, 잡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이 아주 컸습니다. 요원 한 명이 죽었거든요. 바넷은 어떻게 됐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4년 전 교도소 안에서 죽었으니까 말이죠. 내 눈으로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잉크가 덜 말랐어요. 이건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쓴 거예요. 바넷의 필적과 일치합니까? 그 사람 글씨예요. 95%. 필적 감정 결과 그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바넷입니다. 바넷은 호송 차량의 운전사를 인질로 삼아서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멀던 어디 있어요? 저기요. 스컬리는 옛 사건의 정황을 살펴봅니다. 그때 멀더가 바넷을 쐈군요. 두 방이요. 어깨와 손에 맞았는데 그 전에 바넷은 인질인 운전사를 죽였고 스티브 요원도 죽였습니다. 멀더는 자기 탓이라고 자책했어요. 멀더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희생된 동료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 측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의 가장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내려가주세요. 악마의 본성으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재판장님. 그래서 너같이 저주받은 인간은 짐승처럼 죽어야 마땅해. 널 꼭 죽이겠다. 법정에서 멀더를 협박하던 범인. 그건 뭐예요? 연방교도소에서 보내준 바넷의 사망 확인서예요. 사망 원인 심장 박동 정지. 그럼 그 필적은 정교하게 복사한 거군요. 그 쪽지는 24시간 이전에 쓴 것이라고 합니다. 복사할 수 있잖아요. 원본입니다. 상식적으로 설명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죠? 당신은 정당하게 대처한 거예요. 그래요? 스티브 요원은 아내와 두 아이가 있어요. 그때 2주만 빨리 방아쇠를 당했어도 지금쯤 스티브는 자기 아들 경기를 관전하고 있겠죠. 그 덕분에 죽은 자가 보석상을 털고 나한테 유령 같은 쪽지도 보냈습니다. 이미 교도소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그 범인이 진짜 다시 나타난 걸까요? 멀더의 차에 또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고 널 잡고야 말겠다 이 망할 자식아!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수상한 남자가 있습니다. 방금 그 교도소하고 통했어요. 새롭게 나타난 것이 있나요? 바넷의 의료 기록 카드를 검토해봤는데요. 사망 6개월 전에 신체 검사에서 매우 건강한 상태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교도소를 찾아간 멀더와 스컬리. 존 바넷을 알고 있죠? 네. 바넷은 1989년 이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심장마비라고요? 누가 그래요? 사망 확인서에 적혀 있었어요. 바넷은 죽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바로 저 방에서였습니다. 의사가 칼을 들고 잘린 손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닥터 리들리요? 네. 어째서 바넷이 안 죽었다고 생각하죠? 바넷이 날 쳐다봤어요. 눈도 깜빡거렸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박스 멀더. 바넷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추적하겠어요. 당신 근처에 있다. 당신이 진짜 바넷이라는 걸 어떻게 믿지? 법정에서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지? 이것 봐, 누가 뭐래도 존 바넷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죽을 사람은 너야, 멀더. 당신이 진짜 바넷인지를 확인해봐야겠어. 해주지. 놓쳤어요? 뉴햄프시에서 걸려온 전화예요. 발음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진짜 바넷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어. 해주지. 하여튼 그 전은 바넷입니다. 그날 밤 동료에게 전화를 거는 멀더. 레지, 멀더야. 이것 봐, 레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그런데 앤더슨 요원의 분석으로는 그 보석상에서 발견된 쪽지는 오른손으로 쓴 필적이었어. 이 얘기로는 바넷의 오른손이 철단된 것을 봤다는 거야.
레지, 듣고 있나? 누군가 그에게 다가와 그를 죽여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레지? 그때 내가 바넷을 쏴버렸다면 지금과는 엄청나게 다른 상황이 됐을 겁니다. 범인이 바넷이라는 건 100%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현장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덜 마른 잉크, 눌러 쓴 자국. 유감스럽게도 지난번과 똑같은 필적이에요. 오른손잡이가 썼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쪽지는 2번 다 지문이 전혀 없었어요. 필적 감정 결과 역시 그 남자 바넷. 오른손이 잘렸다는데 어떻게 오른손 필적이 나온 걸까요? 바넷의 사망 확인서를 작성한 닥터 리들리는 악의적인 의술 연구를 한 대가로 메릴랜드 주정부에서 자격을 취소시켰어요. 어떤 연구였어요? 프로제리아라는 병을 앓는 어린이에게 임상 실험을 했대요. 바넷을 치료했던 의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는 두 사람. 리아로 고통받고 있는 중에 80세는 된 것 같군요. 프로제리아 환자 중에 일부는 조로 증세가 나타났고. 저 사람이 리들리예요? 예. 저 리들리는 인간의 노령화를 늦추거나 촉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리들리라는 의사는 조루증에 걸린 아이들을 인체 실험해 노화를 되돌리는 연구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리들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프랑켄슈타인. 그 사람은 일반 외래 환자를 상대로 은밀하게 인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닥터 리들리는 그것으로 의사 생명이 완전히 매장된 셈이군요.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순 없어요. 그 사람은 인간을 실험해보려고 했습니다. 바넷 같은 죄수는 가장 좋은 대상이었죠. 더미는 40대 후반의 나이가 아닐지도 몰라요. 바넷은 훨씬 젊은 모습으로 변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멀더는 바넷이 그 연구의 대상자로 죽지 않고 다시 젊어졌을 거라 추리합니다. 국립보건원에 있는 닥터 리들리의 개인 기록 카드를 보면 그는 자신이 개발한 인체 실험이 반드시 질병을 일으킨다는 중대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 질병은 특수한 유전자의 화학적 처리로 치료할 수 있고 또 예방할 수도 있었다. 그의 이론이 적중됐는지 아니면 실패로 끝났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누구세요? 닥터 조 리들리. 스컬리의 집에 리들리 의사가 찾아옵니다. 내 겉모습은 허상이에요. 난 한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프로제리아로 죽어간 아이들과 같은 질병이군요. 그렇습니다. 프로제리아의 유전인자를 혼합해 질병이 치료되는 과정과 같은 원리로 인체의 노화를 역행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개개의 유전인자가 가지고 있던 질병도 복합적으로 나와 다른 환자들에게 똑같이 감염됐던 것입니다. 살아남은 환자는 존 바넷뿐입니다. 바넷이 안 죽었어요? 눈만 실패했어요. 그는 바넷을 실험해 노화 역행 연구에 성공했고 잘린 팔도 도마뱀처럼 재생되었다고 고백하는데요. 런던에서 그런 실험이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절단된 도룡령의 팔에서 세포 조직을 떼내고 그것을 다른 동물의 몸에 이식하는 실험이었는데 그 이식한 동물한테서 전혀 다른 새로운 팔이 자라났습니다. 도룡령만 성공했어요. 바넷한테도 성공했고. 네. 의사가 돌아가고 데나 스컬리예요. 스컬리의 집에 자동응답기가 제멋대로 작동되고 있었는데요. 안녕 디나, 캐시야. 나 첼로 독주였는데 그 전에 한번 만나고 싶어. 뭡니까? 아침에 샤워하고 막 나오는데 누군가 내 비밀번호를 돌려서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틀어놓은 거예요. 어젯밤 닥터 리들리가 찾아오기 전에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분명해요. 여기 오기 전에 지문을 채취하러 갔었어요. 존 바넷이 이 자동응답기 밑에 비밀 색인을 붙여놨더군요. 멀더요. 또다시 전화를 걸어온 바넷. 아직도 증거를 대보라고 하겠나? 그건 상관없어. 어차피 너도 곧 죽을 테니까. 절대로 날 죽이지 못해. 바넷이 알고 있는 전화 메시지는 어떤 거예요? 친구가 첼로 독주에 하기 전에 만나자고 했어요. 독주인 어디죠? 놈이 나타난다면 목표는 스컬리입니다. 따라서 스컬리가 어디로 가든 절대로 시야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바넷이 나타날 독주의 현장에서 준비를 시작하는 두 사람. 바넷도 총을 준비해 나서는데요. 스컬리를 찾아낸 바넷은 그대로 총을 발사하고 도망칩니다.
여자를 보내줘. 수연아, 이 여자를 쏠 수도 있었어. 그럼 넌 또 괴로워하면서 살겠지? 구급 잘 불러요. 내가 연락하지. 괜찮아요, 스컬리? 곧 구급차가 도착할 테니까 진정해. 다행히 스컬리는 다치지 않았네요. 노아 역행 연구 자료를 찾기 위해 죽어가는 바넷을 다그치는 정부 요원들. 그 옆에 서 있는 인물은 아마 CIA 요원이겠죠. 바넷, 대답해봐. 그 소리 어디 있나?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넷은 죽음을 맞고 맙니다. 결국 죽었군요. 그 저주받을 연구 결과도 바넷이 무덤까지 가지고 간 것이요. 그 서류 어디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인류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과학 지식이 이 땅 어딘가에 묻혀있다 이 말이에요. 바넷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언젠간 누군가에 의해 발견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금고에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와 같이 늙어가는 거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